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하기 전에 오늘도 인사 말씀 드려야겠죠. 박황용님 반갑습니다. 홍대희님 감사합니다. 유원근님도 들어오셨네요. 라진희씨님 반갑고요. 최선영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지광원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백만선님 들어오시고 한태환님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주여사님, 이승철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제 눈에 조금 낯섭니다.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랑님 네 들어오셨네요. 황소님 네 들어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신 거예요? 패밀리 ZNU ZHA인가요? 예, 한태환님 소개로 네, 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셔가지고 열심히 열공하셔가지고 돈 벌어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은 못 드립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저도 별로 큰 돈이 없습니다. 제 경제권은 제 집사람 다 지고 있어가지고 남자들 다 60 넘으면 다 그렇잖아요. 깨갱 소리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돈 못 드립니다. 그런데 돈 벌어가는 방법을 배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한태환님 보니까 패밀리 이분이 정서방이신가 아시는 분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배님 또 오늘 처음 뵙나요? 반갑고요. 위드팻민방님 네 반갑습니다. 소은사님, 위드팻민방님도 처음 뵙는 것 같고 소은사님도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처음 뵙는 분들이 뭐 자주 뭐 들어오시니까 뭐 좀 뭐 좋다던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이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까발려 버릴게요. 일반 경매 좀 한다는 사람 말이지 무슨 꼼수 비법 어쩌고 하는 거 비법 없어요. 꼼수 없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참 보니까 사람들이 순박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한번 그전에도 수사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지. 보증금이 3억인데 이 사람이 경매 결과 한 2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게 지금 나머지 1억은 안 주는 방법 뭐가 있냐?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말이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3억인데 2억밖에 배당 못 받았습니다. 그럼 1억은 낙찰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낙찰자 주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지요, 그죠?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인수하는 권리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권리 금액을 안 주는 방법은 뭐냐?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그 상대방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죠? 또 이제 하나 뭡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받았다. 그런데 유치권자를 확 그냥 골탕 먹이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건축업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 반드시 법정지상권에 유치권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쇠가 빠지 해가 내 돈 들어가 집 지어가 말이지 이런 땅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냥 에블리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과거에 제 오프라인 여기 강의할 적에 실제 그런 분이 오셨어요. 건설하시는 건축업자이신데 자기가 열심히 집을 지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주인 건축주 하느냐, 집 완공돼가지고, 이거 분양내지 임대하게 되면, 우리 공사대금 정산합시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뻥 해가지고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 깊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분 같은 경우는 공사대금 거의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릎 이게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치권자 골탕 먹이는 방법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유치권자 입장에서, 무조건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유치권이는 권리는 무소불이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뭐가 무소불입니까? 또 하나 뭡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땅을 사용하지 말 권리가 없어요. 법정지상권의 권리가 성립 안 됩니다. 그럼 내 땅을 낙찰받았거든요? 그럼 땅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 건물 소유자한테 확 큰 소리 치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오히려 건물 소유자가 말이지. 이 사람은 땅에 대한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오히려 큰 소리 친다니까? 이래야 했을 적에 토지 낙찰 받은 사람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건물 소유자 가면 머리 수싸움입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과연 토지 낙찰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기는 나는 제가 이렇게 들어온 거 내가 어떻게 탁 쳐버리고 이런 걸 서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서로도 모르더라고.
모르니까 제가 나중에 또, 제 아들님에게 변호사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놈이 올해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아직 자기 사무실 개업을 안 했어요. 아마 조만간 개업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저 경매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들님한테 이걸 샥 이야기 다 해주려고 합니다. 지가 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한 거하고 지금 완전히 이건 현실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노년에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된다면 또 유튜브 방송 계속 할 거예요. 하니까. 자, 또 실돈 말씀드렸네요. 자, 이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세권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경매청보지도 이게 아주 잘못됐어요. 경매청보지 만드는 회사도 말이지. 나름대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 토지건물 일괄 매각되어 있죠. 예. 토지건물 일괄 매각되어 있거든요. 야, 토지건물 일괄 매각인데, 봐가지고, 이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이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무슨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냐고. 일괄 매각 아니잖아요. 보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 서모시죠. 전세권부 건전한권 고모시고요. 전세권부 건전한권자가 경매 신청하였네 고모십니다. 이게 무슨 일괄 경매입니까? 전세권 매각이지. 그죠? 이게 또 밑에 보니까 전세권 자체가 경매 대상 물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공이 좀 딸리시는 분들 말이죠. 이게 경매 공부를 별로 안 하시고 그냥 경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봐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 입장에 보니까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요즘도 경매 정보지 보는 것도 막 아까봐가지고 무료 공짜 경매 정보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발 말이죠. 유료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스피드 옥션을 보고 있습니다만 스피드 옥션의 전 회장, 이분이 저랑 대학원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짜로 아이디 주는 게 내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스피드 옥션 또 괜찮은데, 좀 더 비싼 사이트 몇 군데 있잖아요. 굿옥션하고 태인 경매, 그다음 지지 옥션인가요? 그런 사이트 정보지를 보십시오. 돈 내고 보셔야 된다니까, 그죠? 예. 근데, 봐가지고 이제 뭡니까, 경린이 분들은 말이죠. 돈도 아까워. 근데 보니까, 마침 보니까 내가 부산 검정구 서동 살고 있는데, 토지건물 일괄 매각인데, 전용 면적이 18평인데, 1억 2,500 같으면, 우와, 싸다 해가지고, 1차기일날 우당땅땅 해가지고 한 2억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 내용에 표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입찰 들어온 사람들 결국 있다니까요. 있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해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말이죠. 손해를 입었다 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도 입찰한 당신도 뭐든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자, 어쨌든 이게 전세권이 매각이 됐습니다. 전세권 매각됐는데 이거 보시면은 전세권이 1억 2,500인데 보니까 1억 2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잖아요. 아마 이 전세 금액이 1억 2,500 같아요. 이 전세권 매각 때문에 전세권 설정 금액이 그냥 감정 가격이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봐가지고 이 감정 예를 들어 전세 금액 1억 2,500만 원인데 이 감정가 이 자리에 1억 2천만 원으로 표시된 거 있어요. 요건 뭐다? 전세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이구 전세 금액이 1억 2,500인데 요 자리에 보니까 1억 4천만 원이 이건 뭐다? 전세 금액이 올라간 거야.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감정평가 명령을 내릴 적에 이분들이 2019년 4월 9일에 현장 나가서 보니까 전세 금액이 1억 2,500인데 1억 4천만 원 그럼 이 자리에 1억 4천만 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1억 4천만 원 들어오더라 나는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만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전세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전세권 하니까 전세금에 대한 조사는 나를 현장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여기 죄송합니다. 1억 3천만 원인데, 네네. 전세금 1억 3천만 원, 1억 2,5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다 봐가 전세 금액이 조금 떨어졌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현장 나가셔가지고 나는 조사를 해보시면, 여기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전세권 설정 순위가 어떻게 된다? 선순위로 돼 있잖아요. 선순위. 그럼 혹시 이제 집주인이 나중에 이거 한 1억 2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그럼 1억 2천만 원 낙찰 받더라 이 사람 보니까 1억 3천만 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전세기간 끝난 상태에서 전세금 안 주는 거야. 안 줬을 경우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전세권 낙찰 받으신 분이 이 물건 다시 이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이건 아까 제가 칠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1억 2천여만 원에 낙찰됐는데, 요 사건이 재밌습니다. 검정구 서동에 101동 1310호입니다. 101동 1310호예요.
요게 다시 경매가 나왔어요. 누가 경매 집어넣는데 전세권 낙찰 받으신 분 있잖아요. 1억 2,011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 이걸 경매를 집어넣었어. 왜? 아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 안 해줬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매 넘어온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에 5852 해가지고요. 요겁니다. 아까 검정구 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동에 101동 1310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또 경매에 넘어왔어요. 채권자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이분이. 이 양반 1억 3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1억 2,011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1억 2천만 원 낙찰받아가 청구액이 얼마나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1억 4,72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그 1억 4,720만 원이니까 여기서 경매비용 빼오라도 이분 같은 1억 3천만 원 다 받아가는 거야. 예? 그럼 한 1,000만 원 이제 벌은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금 조사를 하시고 나름대로 전세 수요도 파악해 보시면서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을 지체를 한다 이거지. 예. 안 준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전세권에게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한다. 임의경매 신청하였을 적에 전세권의 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예. 선순위 같으면 괜찮다. 근데 후순위라면은 남 좋은 일만 시켜버린다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전세권의 김모씨인데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거 등기부등본을 좀 확인해 보죠. 등기부등본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구 하니까 전세권이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번에 전세권 설정이죠. 서모시 건데 1억 3천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밑에 보니까 5번 전세권 저당권 설정. 그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 1억 3천만 원을 담보로 잡고 누가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만 원이네요. 그죠?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전세권자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전세금에 의해서 경매 신청은 얼구상에 표시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3 해가지고 5번 전세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크게 나와요. 사건 번호 딱 나와있죠.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그러니까 전세권 이전 나와있잖아요. 김모씨. 이분은 뭐다?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아까 1억 2천여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김모씨라는 분이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신청 누가 했냐 보니까 올라가다 갑구상에 이제 나와요. 갑구상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임의경매 해가지고 임의경매에서 김모씨라는 분이 경매 신청했죠. 와, 광주에 계신 분이 부산 물건 건드리신다 그죠? 어쩐다 돈만 벌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전세권이 처음에 이 사건 처음에는 전세권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낙찰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권 양도, 요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세권 양도된 거. 전세권이 이제 양도됐다는 것이죠. 얼굴로 넘어오니까 좀 화면 좀 축소할게요. 여기에 5번 전세권이 이제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해가지고 이전됐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전세권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전세권은 공동주택에 설정되었다. 그러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다. 그죠? 처음에는 전세권이라는 그 권리를 내가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는 전세권에 의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해 버린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보니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사건이 많은데 이거 뭐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다 말씀 안 드릴게요. 2015 타경에 152호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인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는 또 보니까 아까는 뭐 토지건물 일괄 매각 나왔는데 이번에 또 전세권 매각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감정가 5천만 원인 것으로 미뤄봐 가지고 전세금은 또 아마 5천인가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전세금 5,500이네. 그죠? 전세금 5,500만 원인데, 전세 금액이 5,500만 원인데, 감정 가격이 5천만 원이다? 이 동네는 뭐 전세 시세가 조금, 하향 조정되었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보니까, 전세금 순위가 보니까 저당권에 의한 2순위잖아요. 그죠? 그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 이랬을 적에는요, 전세권을 낙찰받은 분이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했을 적에 1순위 저당권자 1등을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게 2등으로 배당받아간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경매까지 바라본다 했을 적에는 이게 현재 본건이 다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가격 조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또 나아가서 일반 매매 가격 아니십니까? 매매 가격도 반드시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전세 금액이 5,5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5,500만 원짜리인데 5,000원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이걸 4,700에 낙찰을 받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집주인이 전세 금액에 대해서 순순히 반환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는 4,710만 원 배팅해가지고 뭐 등기 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 4,800 정도 들어갔다 치고요. 4,800 들어가가지고 5,500만 원 받으니까 한 7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700만 원도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내 통장에 700만 원 딱 꽂혀봐요. 크다니까. 응? 먼저 그 돈만 못 보신 분들은 막 700만 원만 하면 에이 그러잖아요. 실제 해보시라니까. 저는요, 제가 올해 또 제 국민연금 받아요. 연금 받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2만 원 올랐더라고요. 연금도 올라갑니다. 94만 원. 매달 25일날 연금 받아요. 근데 매달 25일날 새벽 1시 12분에 딱 입금 시켜주더라고. 94만 원 이제 받으면, 커요, 커. 근데 봐가지고 한목에 뭐지, 500만 원, 1,000만 원 탁탁 통장에 꽂혀봐요. 엄청 크다니까. 남들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 개념에서. 나는 오로지, only 회사 나가지고 월급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나는 월급도 받으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해서 한 달에 이거 뭐 간혹가다 500만 원, 1,000만 원 탁탁 꽂힌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 보험 성격이 된다니까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경매 시장이 하도 요상하니까 내 자금이 딸려 그러면은, 제가 지난 50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한 템포 쉬시면서 내공을 다지시고, 그런데 내가 현금 부자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셔야 된다. 현금 부자들은요, 값이 떨어질 때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값이 떨어질 때 움직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단 4,71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요거 제가 등기부등본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안양 해가지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9시를 넘고 드릴 말씀 많고 이러다 보니 제가 막 말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안 삐지니까. 군포시 당동에 201호입니다. 201호인데 또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에 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가. 군포시 요겁니다. 안양 2015 타경의 152호 사건이거든요. 이 전세권 설정했죠. 전세권 이전됐고요. 보십시오. 전세권 설정 기간이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에 이제 2022년 10년이잖아요. 10년,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 이전을 이분이 낙찰받은 분이에요. 받았는데 언제 낙찰받았죠? 2015년도에 낙찰받았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기타로 인한 매각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경매라는 매각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낙찰받아가지고요. 그러면 2015년도 당시 보면 2022년 기준하게 되면 앞으로 7년 남았죠. 7년. 전세권 만료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은 언제 말소됐습니까? 2015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전받아가 12월 달에, 그러니까 과적 한 두어 달 후에 이게 아마도 5,500만 원 받고, 한 두어 달 만에 5,500만 원 받았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두어 달 만에 5,500만 원을 회수를 하였다더라. 그럼 이분 같은 4,700만 원 해서 4,800만 원 들어갔다 할지라도 5,500만 원 두 달 후에 들어도, 와, 그럼 두 달 만에 얼마 벌었습니까? 뭐가 700만 원 딱 통장에 꽂히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더 있고, 지금 제가 또 등기부등본을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요건 잠깐만요. 이건 제가 다음, 요 울산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울산 사건을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2014 타격. 이거 제가 참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 전세금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1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 1억 3천짜리를 1억 3천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 열받더라도 말이지 이게 내가 수지타산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전세 감정가격이 1억 3천이죠 1천 메가길래 1억 3천이잖아요. 요거 저기 낙찰되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에 낙찰인데 이거 조금 이따가 경매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로 잡혀 있죠. 그죠? 요건 보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입니다. 즉 배당받을 사람이 직접 낙찰받게 되면요. 일단은 대금 지급하고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 잡아줍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잡잖아요. 그죠? 기한을 잡는다. 이때 대금 지급 기일입니다. 기일 및 배당 기일에서 같은 날짜 잡아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1억 3천 원 낙찰받았다. 그럼 전세금이 얼마다? 1억 3천이잖아요. 그죠? 전세금 1억 3천이잖아요. 전세금 1억 3천인데 이것도 전세권 순위가 보니까 법인 저당권보다도 후순위로 와 앞에 권리가 9,600만 원에 좀 세긴 세다. 그죠?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전세금하고 매매 금액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세권에서 이 법인 같은데 법인에서 이게 뭡니까 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청구액이 한 5,300 정도 되는데 5,300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걸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가 방송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울산 사건이죠. 전세권에서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 해가지고요. 결정했는데 일단 말소됐어요. 왜냐면 낙찰됐으니까 낙찰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돼 버렸단 말이죠. 전세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는데 전세권에 해가지고 이 변경이 뭐냐면 기간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최초 2013년 12월 14일자까지 전시기간이 만료됐는데 다시 2년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14일까지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기간이 연장되고 나서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전세권 이전됐어요. 전세권 이전에도 모아봐가지고 이미 경매료는 매각이 전에 이 양반이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근데 일단 말소됐죠. 그죠? 말소된 것을 미뤄봐가지고 아마 전세권이 1억 3천이니까 1억 3천만 원, 결국은 자기 1억 3천만 원 배팅에 1억 3천만 원 받아온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셈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 4-6인데 4번 전세권 말소거든요. 해지입니다. 해지. 그럼 뭐다 이게? 이분이 1억 3천만 원에 전세권 낙찰받아가지고 해지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1억 3천만 원 줘! 쭉 끝나버린다. 이게. 이런 식의.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분이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그 가격을 결정했는지 솔직히 심히 참 궁금하다. 정말로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전세권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마 이제 언제입니까? 1월 24일인가요? 2022년 1월 24일 52강에서는요, 배당 종기일 확인하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52강부터는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라방을 고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정인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